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원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열심히 연습하셨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과생들만 배우고 문과생들은 이것을 배우지 않는 것으로 빠졌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 이 시점부터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파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이과 통합형이 되면서 삼각함수가 문과생과 이과생들이 모두 배우는 파트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배우는 파트는 자,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둔각을 예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삼각함수의 각 변환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일단 음각을 처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각 처리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음각 처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나에게는 사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값, 즉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음각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음각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싫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자, 사인 같은 경우랑 코사인 같은 경우랑 탄젠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그걸 말한 적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했을 때 어떤 걸 처리했었냐면 자, 사인 함수랑 자, y는 사인 x라는 그래프랑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는 뭐 대칭이었었던 거죠? 원점 대칭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fx라는 i는 f-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과 결과가 어떻다? 똑같아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음각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f-x는 마이너스 fx 값하고 똑같다라고 처리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은 것은 세타를 집어넣은 함수값에 뭐를 붙이는 것과 마이너스 값을 붙이는 것과 결국 똑같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탄젠트 같은 무슨 함수는 원점 대칭은 자,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라고 처리해줘라 라는 거죠. 탄젠트도 뭐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라고 처리를 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각을 자, 양각으로 바꿔서 처리를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앞에 뭐가 튀어나오게 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해서도 해보면 얘는 y는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뭐였죠? y축 대칭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y축 대칭은 f-x나 fx나 그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각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없어져도 함수값의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무슨 값하고 세타 값하고 동일합니다 라고 된다는 얘기예요. 아, 마이너스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사인에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요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사인 3분의 파이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코사인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코사인은 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y값의 변함이 없다. 함수값의 변함이 없다. 이기 때문에 이 i는 그냥 코사인의 자, 4분의 파이로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사인의 4분의 파이는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2값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탄젠트예요. 탄젠트 만약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값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탄젠트 값은 원점 대칭이죠. 그쵸?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앞에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게끔 해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뭐이다? 6분의 파이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고요. 탄젠트 6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몇 도예요? 30도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음각을 어떻게 돼요? 자, 양각으로 바꿔서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각을 정리하거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자,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둔각을 우리는 무슨 각을 할 거다? 예각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둔각을 예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저는 자,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를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요만큼을 제가 세타각이라는 예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여기가 R, 여기가 X, 여기를 Y다 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원래 정의에 의해서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무슨 좌표? Y좌표를 선택하는 거였었던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였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좌표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정의였었어요. 이때 여기 나오는 이 세타 각들은 모두 뭐화하고 있는 겁니까? 예각입니다. 그쵸? 예각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세타각을 조금 더 어떤 각을 둔각으로 먼저 확대를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예각들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이번에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아이를 자, 이 세타에서 90도 정도를 추가해서 한번 둔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사인에 2분의 파이만큼을 추가한 거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기 전에 잠깐 한번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자, 똑같이 저 단위원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자, 원래 요쯤의 위치에 세타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자, 저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여기가 X였고 여기가 Y였어요. 그쵸? 근데 이 세타에다가 나는 90도만큼 정도를 더 추가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는 P의 위치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두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될까요? 합동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길이를 표시를 한다고 치면 여기가 X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될까요? X가 되겠네요. 세타를 끼고 있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X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로 옮겨질 거라 여기가 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는 뭐,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Y가 X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가 X니까 요만큼의 좌표도 X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인 요만큼의 각 있죠. 요만큼의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동경의 좌표를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의 좌표는 R분의 2i는 Y좌표가 여기죠. R분의 Y좌표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R분의 무슨 좌표? X좌표를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분석할 거냐면 이 아이가 원래 주어진 이 세타라는 예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봤어요. 자, R분의 X좌표를 따라봤더니 코사인 세타 값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 바꾸면 코사인 세타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예각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둔각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R분의 마이너스 Y좌표니까 R분의 Y좌표가 사인이었죠. 사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 같은 경우는 X분의 Y가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뭐분의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라고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일단 90도만큼을 키웠어. 그래서 이 둔각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이 아이도 똑같아요. 사인입니다. 사인을 이번에는 90도가 아니라 180도만큼으로 키워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탄젠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똑같이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려졌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만큼이 세타였다라고 처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었어요. 원래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자, 180도만큼이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요 각에서 이만큼이 더 커진 거죠. 이 노란색만큼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동경에 미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두면 여기를 나눠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막꼭지각으로 여기가 세타각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X이면 요만큼의 길이가 X가 될 거고요. 여기가 Y면 요만큼의 길이가 Y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요 점의 좌표를 읽기 위해서 좌표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X인데 길이가 X인 거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X. 자, 여기가 길이가 Y인데 좌표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Y구나 라고 표현이 되는 걸 거고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좌표 읽기로 가겠습니다.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좌표니까 R분의 Y좌표는 마이너스 Y. 코사인은 R분의 무슨 좌표? X좌표니까 마이너스 X. 탄젠트는 자,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분의 Y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R분의 Y좌표는 원래는 뭐야? 사인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둔각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값이라는 양각으로 표현이 된다. 예각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X는 R분의 X가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X분의 Y는 그대로 탄젠트 세타 값하고 이 아이는 동일한 값을 갖는구나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이 I를 한 270도, 90도를 커졌고 그 다음에 180도니까 그 다음에 270도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 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도 제가 한번 단위원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요만큼이 이렇게 여기가 세타다라고 넣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가 뭐이고 X고 여기가 뭐다? Y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 아이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Y가 이 세타에서 어느 만큼, 270도만큼이 더욱더 추가된 I가 된다라고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좌표를 읽고 싶은데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 여기가 세타 각도, 동그라미 각도,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각도,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 그쵸? 그러면 여기가 다시 세타,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세타랑 얘랑 합동이 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그쵸? 그러면 이 세타 쪽에는 요만큼이 요 길이인 X가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Y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그대로 또 잡아주시면 요 I가 X좌표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X좌표, Y좌표는 X라는 길이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좌표 표시가 됐으면 이 동경의 좌표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R분의 Y좌표니까 R분의 Y좌표 마이너스 X. 코사인은 자 R분의 무슨 좌표를 읽어라. X좌표를 읽어주세요 인 거니까 X쪽이 Y인 거죠. 그쵸? 탄젠트는 X분의 Y좌표 읽는 거니까 Y분의 X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I가 R분의 X가 코사인이었기 때문에 이 I는 쓸 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얘는 R분의 Y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세타로 얘가 처리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둔각들이 세타 각들로 다 모두 처리가 되고 있어요. 즉 제목처럼 이 둔각들을 모두 무슨 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예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사인 2파이가 되면 그 즉시 뭐가 될까요? 요 I의 상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둔각이라고 하더라도 2파이, 4파이처럼 360도 예를 들면 뭐 그 주기를 결정하는 360도, 720도 이렇게 돈다든가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도는 것들은 어차피 회전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I를 제끼고 나머지 둔각들로만 표현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표현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 9가지를 모두 외워야 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 꼴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나는 이 I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I의 부호, 이 I의 부호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항상 2분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90도가 몇 번 돌았느냐? 90도가 홀수번 돌았느냐? 90도가 짝수번 돌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2분의 1파이랑 2분의 3파이는 90도가 한 번 돌고 3번 돌았기 때문에 홀수번 도른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여기도 그대로 볼게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란 얘기예요. 자, 이 I가 홀수라면 정리할게요. 홀수라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는구나.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1로 바뀌는구나. 선생님 만약에 짝수면은요. 이런 거 있죠? 2분의 2파인 거예요. 그쵸? 즉 90도가 짝수번 돈 거예요. 그쵸? 파인 거니까. 그러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원래 함수가 그대로 가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렇구나. 이 짝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거야.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요 세타각이라는 예각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자,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이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인 거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부호가 참 거슬리네요. 그쵸? 그때 부호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먼저 쓴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호 표시는요. 원래 그래프의 그대로, 원래 그래프. 애초의 원래 그래프의 부호를 따진다라는 거야. 원래 부호 그대로 쓸까요? 원래 부호 그대로. 이렇게 써볼게요. 원래 부호 그대로.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여기가 이 2분의 파이 플러스 P가 위치하는 동경 있죠? 이 동경의 P 좌표가 얘는 2사분면이에요. 여기 2사분면. 그쵸?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해보면 얘는 이거죠. 올, 사, 탄, 고 이거죠. 그럼 얘는
사인만 양수거든요. 그러면 바뀐 부호 말고요. 원래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 원래 그래프에서 사인, 얘만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양수. 코사인 탄젠트에다가는 뭐가 붙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원래 있는 이 아이 있죠? 요 아이가 실제로 P의 동경의 위치거든요. 이 동경의 위치를 봤더니 얘도 올, 사, 탄, 코라서 여기에 위치하죠.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여야 돼요. 바뀐 그래프 말고 원래 그래프 보란 얘기예요. 원래 그래프의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다.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동경의 위치를 그대로 표시를 하고 여기도 똑같이 올, 사, 탄, 코고요. 이 아이는 4, 4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만 양의 값이고 나머지는 뭐다? 음의 값을 가져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원래 부호 그대로 가는구나. 부호 표시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아이를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있었던 음각 처리 방법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인으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라는 게 온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의 마이너스 세타인 겁니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쵸? 여기가 이렇게 된 아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2분의 3파이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인은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뒤에 있는 이 각을 마이너스 세타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고 자 요 아이의 부호를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쪽에 위치하는구나. 얼, 사, 탄, 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탄젠트만 양수니까 여기다가는 뭐를 붙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얘를 마이너스 음각 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이것만 따져주세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따져주시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예각 있죠. 예각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뭐를 결정하는 부호를 표시하기 위한 사분면만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코사인에 뭐 해볼까요?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빼기 자 3분의 파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난 얘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냐면요. 자 일단 2분의 5파인 거니까 홀수죠. 홀수. 그러면 코사인은 어디로 간다? 사인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예각만 그대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냥 갖고 오세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사분면을 결정하는 부호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냐면 자 이렇게 2분의 5파이라는 건 뭐냐면 2분의 1파이가 90도죠. 90도가 5번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여기 각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쵸? 거기 각에서 60도를 빼라는 것은 이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온 거죠. 더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 사, 탄, 코니까 아 모든 아이가 부호가 양수이구나. 그럼 코사인도 양수긴 이 아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럼 사인 60도니까 얘는 답이 뭐다? 2분의 루트 3이에요 라고 둔 각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른 아이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나에게는 자 사인에 3파이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3파이에 마이너스의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보겠습니다. 그러면 3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2분의 몇 파인 거예요? 6파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인 90도가 짝수번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갈 거고 자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예각을 그대로 쓰라 그랬습니다. 사인의 4분의 파이.
그리고 요 i는 뭐를 결정하는 데만 쓰자. 부호를 결정하는 데만 쓰자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파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3파이는 여기에 원래 동경이 위치할 건데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이렇게 되짚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양수예요. 그쵸? 원래 애초의 값이 사인이죠. 얘가 그대로 양수인 거니까 여기도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사인 4분의 파이는 뭐가 될 거다? 2분의 루트 2예요 라고 처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지금 여기 부분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그대로 한번 여전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에 자 2분의 3파이 빼기 자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봤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전히 홀수파이인 거니까 탄젠트는 어떻게 바뀌어요? 탄젠트 뒤에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얘가 그대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3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분면 표시하고 2분의 3파이는 2분의 1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여기인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라 이건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 위치하는구나. 그럼 탄, 코니까 탄젠트가 양수였어요. 원래 그래프가 탄젠트니까 이 아이도 그래프가 그대로 뭐가 될 거다? 양수가 될 거다.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으니까 결국 이 답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라고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갖고 이제 각변형을 실제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갖고 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일단 뭐 6분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뭐 2파이라든가 파이라든가 뭐 2분의 3파이 같은 것도 일단 쪼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2파이가 하면은 6이 12파이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먼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자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4, 32, 4, 46 4분의 16파이 빼기 4분의 1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파이, 3파이, 4파이 꼴이든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꼴이든 일단 뽑아줄 수 있는 아이들은 먼저 뽑아줘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정리해주면 얘는 사인에 여기 어차피 2파이죠.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한 바퀴 도는 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의 1파이다. 그쵸? 얘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는 코사인에 뭐를 써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얘도 자 반대 방향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플러스 방향이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이렇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마이너스까지 돌아도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대로 없애고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죠. 사인 30도는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맨 첫 시간에 음각 처리하는 거 배웠죠? 코사인은 플러스로 그냥 그대로 간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음의 값이. 그쵸?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결과는 답은 뭐가 된다?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호도법을 안 나타내줬네요. 그쵸? 그럼 이 아이도 한번 각 표현을 조금 해볼까요? 얘는 뭐로 바꿔줄까요? 360도 더하기 30도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도 90도를 먼저 해봐요. 99, 81. 그쵸? 그러면 810도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얘는 95, 45. 450도 더하기 30도. 그쵸? 얘는 96에 54. 540도 더하기 60도.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이 아이를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360도는 한 바퀴 돈 거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 사인에 30도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인 거죠. 자, 코사인에 99, 81인 거니까 2분의 9파이예요.
그렇죠. 90도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더하기 60도. 이렇게 뒀고 60도도 3분의 파이로 바꿀게요. 여기도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는 탄젠트 95, 45니까 2분의 5파이 더하기 30도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더하기. 아니군요. 곱하기군요. 그쵸? 여기도 자 곱하기 코사인인 거니까 코사인에 2분의 9, 6에 54였죠. 2분의 6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곱하기 자 여러분 2분의 9파이예요. 홀수파이예요. 코사인은 뭐로 바뀝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인 일단 3분의 파이를 써주시고요. 우리 각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각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90도가 9번 갔어요. 그쵸?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번 여기까지 왔고요. 거기 3분의 파이 예각만큼 이동했으니까 얼, 싸, 탄, 코에서 2, 4분면에 존재하는 거니까 사인만 양수여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코사인 값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탄젠트예요. 자, 2분의 5파이에요. 홀수파이인 거니까 뭐가로 바뀌어요? 탄젠트 분해로 바뀌죠?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1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부호 또 확인해 볼게요. 5번 이동했어.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 이동했고요. 6분의 파이만큼 갔대요. 여기도 2, 4분면이야. 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2분의 6파이예요. 짝수파이죠. 그럼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가고 뒤에는 예각을 먼저 표시해 줄 거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 표시해 줬고 얘는 2분의 1이 6번 왔어. 하나, 둘, 셋, 넷, 5, 6쯤 간 데다가 3분의 파이 이쯤 왔네요. 그럼 탄젠트 값이 양수예요.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처리해 줄게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의 3분의 파이는 60도인데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탄젠트 마니까 둘 다 플러스로 바꿀게요. 탄젠트 뭐야? 6분의 파이는 30도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인 거니까 역수인 거니까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4분의 2 루트 3.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다? 4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답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자, 얘는 454번. 자, 맞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각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꼴일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근데 여기는 모두 다 사인 제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자 보세요. 나는 이 아이랑 합쳐서 90도가 되는 요 아이를 잠깐 살펴보고 요 아이를 각 변환을 조금 해볼까 싶어요. 자 그때 자 제가 한번 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사인 제곱에 90도 빼기 1도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사인 제곱에 90도 빼기 1도면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빼기 1도인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파이면 2분의 홀수 파이죠. 그러면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1도가 됩니다. 선생님 부호는요. 어차피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수든 음수든 전혀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1도랑 합치면 결국 이 각이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될까요?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거든요.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89도가 1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인 제곱의 2도랑 사인 제곱의 88도도 뭐가 될까요?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왜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인 제곱의 88도는 사인 제곱의 90도 빼기 2도거든요.
그럼 90도는 또 2분의 1파이기 때문에 홀수파이죠. 홀수파이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코사인 제곱 2도가 되는 거라서 사인 제곱 2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도로 바뀌어서 결국은 1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 자, 사인 제곱의 3도도 사인 제곱의 87도랑 만나서 결국 1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봤더니 여기에 합이 90도로 일정하면 걔네들이 모여서 1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는 더 계산하지 않고 사인 제곱의 44도랑 사인 제곱의 46도가 만나서 여기까지가 1인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사인 제곱의 45도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의 몇 도? 90도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하면 1도부터 44도까지 합친 거랑 똑같아요. 자, 모두 다 1의 값으로 똑같으니까 여기를 다 합치면 얘는 44가 되는 거고요. 그쵸?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인데 걔를 제곱했으니까 2분의 1.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 더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제곱이니까 약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인 20도랑 사인 70도도 합쳐서 몇 도예요? 90도죠. 그러니까 얘들도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면 자, 탄젠트 70도는 자, 탄젠트에 똑같이 90도 빼기 20도예요. 그러면 탄젠트 90도는 2분의 파이인 거니까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요. 그래서 탄젠트 20도 분의 1로 바꿔주고 70도는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110도도 처리를 해주면 탄젠트 110도도 탄젠트에 뭐가 될까요? 90도 더하기 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90도도 바꿔줘요. 뭐로 바꿔줍니까? 탄젠트 20도 분의 1로 바꿔주는데 얘는 사분면이 2사분면의 각이거든요.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게 아니는 결국 탄젠트 몇 도? 20도. 탄젠트 70도를 얘로 바꿀 거예요. 더하기 탄젠트 20도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제곱 빼기 여기 그대로 탄젠트 20도 이걸 쓰고요. 110도는 빼기 탄젠트 뭐 분의 20도 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뭐가 돼요? 여기가 네모, 그쵸? 네모 제곱 빼기 뭐의 제곱꼴? 세모 제곱꼴이라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아이를 합차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이 탄젠트 2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네들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20도 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탄젠트 20도 분의 2가 되고요. 여기랑 여기랑 약분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답은 4가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각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칠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삼각함수는 그거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괴롭죠. 주기함수도 갖고 있고, 그쵸? 대칭성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 자체를 이해를 갖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에, 즉 삼각함수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치환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제목 있죠? 거기에 자, 사인이든 코사인든 탄젠트든 이 하나의 함수에 대한 식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 푼다? 치환해서 푼다. 이 아이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최대 최소 문제 푸는 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이 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자, 나는 자,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할 때도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구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의 t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1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아이는 y는 절대값 2t 빼기 1 더하기 뭐다? 2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아이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예요. 자, 여러분,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는 이제 되게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빠르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여기 안에가 0이 되어주는 부분 있죠. 그 아이를 기준으로 반드시 대칭이 되게 접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t축으로 잡겠습니다. 문자가 t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0이 되는 부분이 2분의 1이죠. 맞아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V자로 접으세요. 이렇게 대칭이 되게. V자로 접힐 거고요. 여기 부분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절대값이니까 뭐인 거예요? 1이다. 이렇게 잡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가 2분의 1 칸이면 여기도 2분의 1 칸이라서 여기를 1 이렇게 두면 이 아이가 일단 기본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이만큼 쑥 위로 무슨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를 평행 이동하면 여기 있는 아이를 여기를 내가 2라고 잡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저 분홍색 그림이 바로 실질적인 그림이 되고 1이었던 아이가 두 칸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 y절편은 3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1부터 1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일단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아, 그림을 좀 더 많이 확장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 아, 여기쯤이 바로 함수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가 가장 위에 있고 여기가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인 거 맞죠?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입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 여기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절대값인 거니까 3 더하기 2라서 5.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뭐예요? 2분의, 여기인 거죠? 여기는 아예 잡혀져 있네요. 그쵸? 여기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다. 이렇게 잡아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치환 뭐 하고 싶어요? sin x 이 그래프 치환하고 싶은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도 똑같이 sin x를 t로 치환할 거고 t는 또 똑같이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y는 t 더하기 3분의 -t -1이라는 그래프고요. 이 아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유리함수입니다. 점근선 표시에서 하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 그래프 그대로 그릴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t축,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는 y.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아이인 거니까 -1, -2, -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답이에요. 뭐예요? -1.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점근선 표시 다 했어요. 그쵸? 점근선 표시 다 했고요. t가 0일 때 -3분의 1 여기일 거예요. 그쵸? 여기를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쪽도 자,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t가 뭐부터? -1부터 1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1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그럼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0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가 자 -1이면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0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쵸? 그러면 0일 때 이 아이가 뭐가 될 거예요? 최대값이 되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t에다가 1을 그리시면 1을 잡으면 뭐 분의
4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 아이가 무슨 값이 되겠다?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0까지의 그래프이네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무조건 하나로 값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문자가 두 개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 아이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y는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1 더하기 1인 거니까 더하기 뭐다? 2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인 x를 여전히 t로 치환하겠습니다. 사인 x를 여전히 t로 치환을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이 t는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요. 이 i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얘는 y는 뭔 거예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이런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네요. 선생님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즉 좌표평면 그리지 말고 그냥 그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대칭성만 파악하면서 이쪽에 축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t 뒤에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띵인 거니까 t가 뭐이다? 2분의 1이구나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중간 어디쯤을 같다고 표시하시고 시작 지점을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둔다고 치면 여기는 2분의 3칸 여기도 2분의 3칸이라 여기는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쯤에 뭐가 있을 거다? 여기 어딘가쯤에 1이 있을 거니까 이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림 이렇게 되는 그림일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물어본 거는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자 t가 뭐일 때? 2분의 1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2로 바꾸고 얘는 4분의 8로 바꾸면 4분의 9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최대값은 4분의 9예요. 아, 그렇구나. b는 4분의 9구나. 근데 여러분, 얘는 t예요. x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t가 sin x였으니까 sin x가 뭐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그럼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리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x축이고 이번엔 이렇게 된 차원에서 사인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래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잡았을 때 1,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sin x가 2분의 1이 되려면 그때의 x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 여기 딱 한 군데 있네요. sin의 2분의 1이 되려면 몇 도예요? 30도였을 때죠? 아, 이 x가 뭐일 때? 6분의 파이에서 그쵸? 6분의 파이에서 자,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 자,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나온 함수식을 치환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치환한 식을 가지고 뭐 이든 유리함수가 나오거나 1차 함수가 나오거나 2차 함수가 나오는 꼴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건데 그 아이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쵸? 되게 많이 어려울 건데 특히나 각변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